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사 어법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수준의 문장들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할 문장들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장으로 잠깐 배웠던 것 개념들을 점검해보고 그 뒤에 3학년 기출문장들을 가지고 관계사를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들은 제가 설명란에 텍스트로도 붙여놓을 테니까 따로 뽑아서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이곳에 제가 문장을 띄워드리면 여기서 직역,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만 신경 쓴 끊어읽기가 적용된 조금 거친 해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의역,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의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의역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의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직역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든 영어 문장은요, 애매한 말은 사실 없습니다. 의도만 잘 생각해보면 모든 영어 문장은 국어 독서 지문보다 쉽습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알았어야 하는 어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법을 문장 구조에 적용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은 전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겠죠? believe의 목적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뒤에는 아마 불완벽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불완벽한 문장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동사인 tell이 완벽하게 안 쓰이면 되죠? tell이 지금 모습 그대로 완벽하려면 tell them 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3형식이 되어야 하잖아요. 내 뜻이 아주 이상해지죠?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i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고도 다 생략이 가능하고요. 완벽하지 않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형식으로 쓰여야 하는데 직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읽기 하면 이 뜻이 될 거고요. 이 문장은 배워야 할 어법 개념과 의역이 이렇게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전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장들입니다. 21년 10월 달에 출제됐네요. 자, 아마 이렇게 나누셨으면 잘 나누신 겁니다. 지금 위치는 주격으로 쓰였고요. 주격이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would remain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사구문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시제였어요. 시제가 같거나 다르거나 일단 ing가 앞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pp부터 시작하고 있죠? 수동형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가사를 쓰는 건 어떤 것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관계대명사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한정적인 용법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게 낫냐면 계속적 용법인 것처럼 해석해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에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주어와 동사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만약 연주로만 남아있다면, 그냥 음악으로만 남아있었다면 이렇게. 자, 아시아는 어법은 이렇게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계속적 용법은 아니지만 마치 계속적 용법인 것처럼 해석하면 문장이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문장 무슨 뜻일까요? 가사가 안 들어간 음악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음악인지 규정하기가 조금 어렵다. 무슨 말? 가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렵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똑같이 21년 10월에 출제된 문장인데요. 첫 번째 줄의 exclusively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석이 잘 안 되죠? 심지어 저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exclude, 그러니까 배제하다라는 동사의 말만 배웠을 거예요. 배제적으로 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면서 한국어로 의미가 조금 약간 이상해지는, 의미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대로 나누었다면 문장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문장은 중요한 게 이렇게 병렬이 각각 2번씩 쓰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 exclusively는요, 여러분 exclude, 그러니까 배제하는 게 뭐죠? 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부사의 뜻은 다른 것들은 다 뺀 상태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와 동의어가 되냐? only와 동의어가 됩니다. 다른 건 빼고 얘만,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단어 나올 때마다 only를 생각하시면 편하게 해석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단어의 해석이고,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사 시간이니까 where이 되겠죠. 제가 관계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특히 관계부사는 어떻게 쓰이냐, 관계부사라고 하는 친구들 집합에 where, when, how, why 밖에 없는데 다른 게 뜻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선행사에 다 where를 쓴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다? where의 뜻 같은 게 없다. 어디라고 해석될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무색무취로 아무 의미가 없이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용도로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 받고 있는 선행사가 examples, 예시인 걸 보면 어디라고 해석하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원래 하던 관계사 해석처럼 계속적 용법으로 어떤 예시냐면 이렇게 해석을 이어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풋볼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장르는 지배되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풋볼에서 엄청 많이 쓰는, 혹은 축구 경기장 가면 맨날 들리는, 이렇게 편한 말로 해석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바로 어떤 예시냐, 이런 완벽한 문장의 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해석의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자, 유명한 노래가 그 클럽과 그 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무슨 말? 그 노래하면 그 팀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가 특히 그렇죠. 당연히 팬들도 신나게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직역하면 팬들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채택된다 하니까 이런 말들은 저에게 너무 어색한 표현이 되죠. 틈날 때마다 나에게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개념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의역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의역을 해보니 이 문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골라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22년 9월 드디어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장들이 등장했죠. 자, 여기선 제일 끝에 있는 likely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닌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고 있던 단어가 있으면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은 아마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이 부분,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관계부사가 되겠고요. 해석은 역시 계속적 용법을 활용하면서 그 선행사 안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만 노란색으로 칠해드렸죠. 이렇게 전치사 두 개가 붙어있는 걸 어려운 말로는 이중전치사라고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치사가 두 개 붙어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해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in which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바로 그 지식 안에서 특정한 발견들이 가능해지거나 그럴듯해진다. 자, 무슨 말일까요? 지식의 총합 안에서 지식이 생성된다, 이 말입니다. 즉, 앞선 연구들이 쌓여 있어야 뉴턴이 사과로 물리 현상을 설명하고 아인슈타인이 어려운 설명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연구나 발견들은 과거의 지식들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맞겠습니다. 어법 개념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전치사라고 하는 말은 별로 필요 없다. 의역하게 되면 어떤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 독립적일 수 없다. 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거나 과거로부터 출발한 어떤 전체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꽤 길죠? 23년 6월에 출제된 평가원 문제니까 당연히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된 뒤에 지금 동사처럼 보이는 아가 바로 나오니까 저한테 배웠었던 유사관계대명사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기왕 최근에 이 문장이 출제된 김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유사관계대명사였다면 아마 원래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겠고요. then이니까 뭐뭐보다라는 뉘앙스가 추가됐을 겁니다. 문장은 길고 어려운데 단어는 뭐 사실 엄청 어려운 단어까지는 없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나뉘어야 하겠고요. between이 나왔기 때문에 and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문장이 구별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문장은 긴데 저 then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어법이 쓰인 게 아니라서 왜 이렇게 끊어 읽히는 건지 정도는 아마 일치정지하시고 천천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 then인데 이게 일반적인 유사관계대명사 then이 쓰이는 문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너는 내가 필요한 돈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아마 which였으면 앞에 뭐가 사라지고 의미적으로는 필요한 돈이라는 뉘앙스가 되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유사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then이 쓰이는 유사관계대명사는 일단 선행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자체에 비교급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냐?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게 결국 받는 게 뭐예요? 선행사를 받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then이라고 하는 비교의 의미가 들어간 관계대명사를 썼어.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사에도 그런 비교의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가 more money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래 which가 쓰였다고 해도 전혀 의미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어떻냐? 일단 then을 관계대명사라고 치면 비교급을 받는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명사여야 하니까 less relevant는 비교급 표현이긴 하지만 선행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which로 쓰이면 어떨까요? 앞에 meaning을 선행사로 받아버리게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의미들이란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다, 이런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이 뭘 말하고 싶었냐면 형식주의자들은 글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본다? 글 자체, 글의 내부만 열심히 들여다본다, 분석한다. 그러니까 저 문장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앞부분, 그러니까 JJ의 아는 캐릭터들이 그 소설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less relevant, 중요하지가 않다, 관련이 없다. 뭐 하는데? 이 이야기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되는 단계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뒤에 than이 붙었죠? 자, 무슨 말이겠어요? 얘보다 더 의미 있지 않다, 절대. 얘보다 덜 관련 있다. 누구만큼이나 그 이야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보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냥 딱 이야기에 등장하는 정보 정도의 중요성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즉 글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 자, 이런 형식주의자들이 뭘 읽어내지 못하겠어요?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 이름이 왜 코난인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코난인 거죠. 그 작가가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을 동경해서 이름을 코난으로 지은 게 아니라 코난은 그냥 코난이다, 그냥 만화책에 등장하는 이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형식주의자들, 그러니까 글의 내부만, 글 자체만 평가하고자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다시 유사관계대명사로 돌아와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 그러한 것보다 라는 뉘앙스가 더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되면 문제가 뭡니까? 뒤에 나와 있는 other kinds of는 보어보다는 주어가 어울리죠. 자, as와 so와 than을 쓰는 경우는요, 뒷부분에 대동사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동사가 뭐냐? 대신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대신 쓰냐면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굳이 한 번 더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as의 뜻은 뭐뭐처럼이니까 뜻이 앞문장처럼 이렇게 되겠죠. so는 뭐예요? 그래서라고 하는 뜻이지, 앞문장이라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than은 앞문장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전부 다 앞문장에 의미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한국어로 설명해 드리면 걔가 테니스를 치는 실력보다는 내가 테니스를 치는 실력이 낫다, 두 번 같은 동사를 써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걔가 테니스를 치는 것보다 내가 나아, 이런 식으로 짧게 줄이게 되죠. 이 짧게 줄어든 나라는 말 속에 저희는 테니스를 치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동사가 쓰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문장의 내용을 담은 so나 than이나 as가 나오기 때문에 도치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문장도 뭐가 됩니까? 원래 의미는 other kinds of information, irrelevant라는 문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앞에 how와 뒤에 that 정도가 관계대명사고 than은 유사관계대명사가 아닌 대동사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하는 개념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동사, 즉 대신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한국어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저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비동사, 조동사가 쓰이면 그대로 비동사, 조동사를 써주고요.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do나 does나 did 같은 것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짧게 줄여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 설명을 같이 많이 하게 돼서 아마 의역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생각보다 쉬운데 무려 20년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죠. 자, 여기서는 저 definitive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말로는 infinite가 있죠. 무한과 유한, 한정, 한계, 결정 같은 뉘앙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틀이 있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한정이 되니까 무엇인가를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로 definition은 어떠한 낱말의 정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단어가 가진 의미적인 한계, 이걸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정의니까요. 자, 이 지문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쓰이냐? none of which라고 하는 좀 특이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10개의 사과가 있고 걔네가 썩었어요. 그럼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때 이 which라고 하는 친구는 선행사로 하나의 애플이 아니라 10개의 사과를 전부 다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가 뭡니까? which 뒤에 not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밖에 안 될까요? 10개가 다 썩거나 혹은 전부 썩지 않았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어떤 표현을 쓰지 못할까요? 그 중에 일부가 썩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저 10개의 사과를 지칭하는 which 앞에 some of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10개 전부 다가 아니라 10개 중 일부라는 표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중 none 같은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뜻을 아예 부정, 즉 반대로 바꾸어 버리게 되죠. 그 선행사 중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저 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과학적 발견들이 어떤 단계들과 또 다른 발견들을 그 안에 내포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가 발명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발견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발견들이 같이 존재한다. 어떤 타이어가 오래 가는지, 엔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관련된 해석을 갖게 되면 정확히 어떤 과학적 발견이 언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과학적 지식은 이때 발견됐어,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글의 주제는
이러한 형태의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문장들입니다. 일부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의 문장이 수능에 나온다는 것이니까 꼭 열심히 복습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